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적에 대해서 지난 첫 주에 앞에 뭐 오리엔테이션하고 지번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지적에 대해서 개관하는 시간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2월 달에 들어서 또 강의가 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격주로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등기에 대해서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고 3월부터는 제가 쓴 요약집 가지고 바로 시험에 대비하는 트레이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참고용으로 사전적인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1월, 2월에 교과서의 어느 부분을 기초로 가져갈지를 제가 체크해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죠. 일단 오늘 진도는 지목부터입니다. 38페이지 지목. 의에 보면 주된 용도 네 글자 밑줄 그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냥 용도 그러면 안 되고요. 주된 용도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39페이지로 가시면 그 중간쯤에 양가로 2번 연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지목은 18개다. 동그라미 1번에 18개라고 돼 있죠. 그거 줄거 두시고요. 그리고 4번에 2001년에 개정되고 2002년도부터 시행된 법에서는요. 28개가 됐어요. 그 28개를 줄을 그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지목은 18개, 현재는 28개다. 이게 출제가 한 번 됐었어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정의에서 주된 용도를 찾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39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지목에 관한 원칙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에 1필 1목의 원칙을 밑줄 그어두세요. 3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요. 1필 1목의 원칙. 이게 뭔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한 필지, 토지 하나를 한 필지라 그래요. 한 필지에는 지목을 언제나 한 개만 둔다는 철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언제나 한 필지라면 지목은 한 개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40페이지의 첫째 줄에 동그라미 3번 해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필지가 반드시 하나의 용도로 써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 용도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용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목을 정할 때 하나만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된 용도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원칙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요. 아까 지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주된 용도라는 네 글자를 기억하자 그랬죠. 그냥 용도 그러면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주된이라는 말 꼭 써야 되는 이유를 지금 보셨어요. 한 필지에는 지목을 한 개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필지 용도가 여러 개 나오더라도 주된 걸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일단 봐두셔야 되겠고요. 다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4번에 40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표현으로도 출제가 됐었어요. 내용 보시면 임시적,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장부상의 지목을 안 바꾸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짧게는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40페이지 아래쪽에 지목이 구분해서 나오는데 시행령 58조의 1호부터 28호까지 28개 지목의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전, 이게 이제 조문상의 표현으로는 1점이라고 적는데 그게 1호라고 읽어요. 그래서 제1호 전, 제2호 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8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28번까지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걸 지목을 28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목 공부했다고 뭐 전답, 과목, 임강념 이렇게 해서 막 외우고 하는 거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목이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고 나열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셨던 부분에 조문의 예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예시들이 있고요.
요거를 암기법 동원해서 충실히 외우고 시험에 대비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조문에 있는 얘들이 어느 지목에 해당하는가 그거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조문에 정해져 있는 바를 테스트해요.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할 제요약집에는요. 그 암기 코드까지 다 돼 있어서 트레이닝을 하시고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요. 공부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쳐버려요. 일단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지목의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양가로 5번이죠. 지목을 적는 방법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게 누가 뭐래도 대표장부인데요. 대표장부에는 정식으로 등록합니다. 정식으로. 그러니까 글자 수 그대로 다 등록한다는 뜻이죠.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지적도면이라고 돼 있죠. 5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적도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법령에 처음으로 요 지적도면이 나올 때 이거를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지적도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도 도면의 줄임말로 이해해버리면 지적도는 해당하지만 임야도는 배제시키거든요. 그렇게 실수할까봐 지적도면 이 네 글자가 나왔을 때 우리 조문에는요 갈로해가지고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갈로해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처음 나올 때. 그럼 이거를요 다시 볼게요. 지적도 도면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끈을 읽어야 됩니다. 지적 관련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지적에서 등장하는 도면 이 뜻이고요. 두 글자로 줄이면 도면이라 하면 되고요. 네 글자로 하면 지적도면, 7글자로 하면 지적도 및 임야도. 지금 세 가지의 표현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에는 어떤 표현으로 출제가 됐을까요? 다 출제됐습니다. 다. 세 가지 표현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셔야 돼요. 지적도면. 근데 도면에는 지목을 적기는 하는데요. 약식으로 적어요. 약식. 생략한다의 그 약자죠. 약식으로 적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대표장부에는 정식으로 적습니다. 약식이라는 말은 한 글자만 선택해서 적는다는 거고요. 그거를 부호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지목부호죠. 한 글자 적는데 지목이 한 글자부터 5글자 지목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한 글자 지목은 전, 답, 대 그 세 가지고요. 두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많고 네 글자도 많아요. 5글자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12번째 지목 주유소 용지 딱 그거거든요. 그런데 도면에는 필지에 구획된 공간이 아주 협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호 한 글자로 적기로 약속을 한 건데 한 글자를 선택하려면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첫 번째 글자 따는 거죠. 첫 번째 글자 두 문자요. 그런데 우리 28개 지목 중에 첫 번째 글자를 쓸 수 없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소개하면요. 지금 이 부호를 차문자 부호 두 번째 자자죠. 차문자로 쓰는 경우 이게 예외거든요. 원칙은 두 문자고요. 예외에 해당하는 지목이 4개밖에 없어요. 그게 공장용지라는 지목은 공원이라는 지목이 먼저 생겼고요. 공자를 부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용지는 또 공자로 시작하는데 공자를 쓸 수가 없죠. 이미 공원을 공자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장자를 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이 주유소용지하고 2002년도에 잡종지에서 같이 독립했어요. 독립한 하나의 지목으로 됐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둘 다 주로 시작하는 지목이 생겼잖아요. 주유소용지도. 만약에 주차장을 주를 써버리면요. 주유소용지는 U자를 써야 되죠. 두 번째 글자. 그런데 이미 우리 지목에는요. U자로 시작하는 지목이 2개나 있었어요. 유지의 유, 유원지에도 유. 이렇게 2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주유소용지에 U자 두 번째 글자 쓰는 걸 피하기 위해서
주유소용지에 주자를 할애한 거예요. 유자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주로 시작하는 다른 지목이 차자를 쓰는 걸로 밀려났죠.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안 적고 있죠, 지금.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을 필요가 없어. 한 번은 들어두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적기도 빠듯합니다. 안 나오는 거 왜 적습니까? 담아둘 필요가 없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안 나왔다고? 그럼 이번이 나올 차례 아닌가? 그러면요, 공부 못합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연습하기에도 1년은 빠듯하다. 시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온 걸 왜 봅니까? 설명은 한 번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외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세 번째가 하천이에요. 이건 왜 두 번째 글자 천으로 쓰느냐? 하로 시작하는 다른 지목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 용지 때문입니다. 학교 용지는 두 문자 학을 쓰거든요. 근데 하천을 만약에 하로 하면 하와 학의 구별이잖아요. 받침이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면을 열람할 때요. 종이 도면 시절에 종이 도면을 열람할 때 잉크가 들어가 있는 뭐 볼펜, 사인펜, 만년필 이런 것들은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람할 때. 공적 장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필은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열람하다가 그 구획된 공간에 하천이 만약에 하로 표기가 된다면 이 부근의 토지를 거래하면서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갑자기 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들고 간 연필로 하천에 하로 표기되어 있을 때 이렇게 그려 넣을 수 있다고, 연필로. 그럼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위변조가 된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받침 가지고 구별되는 부분은 아예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자로 해버린 겁니다. 이미 받침이 있는 천자로.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가 됐죠. 유자로 시작하는 지목이 이미 두 개나 있다고. 근데 여기 유지라는 지목이,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유지인데요. 일제시대 때부터 유지라는 지목은 있었고 유자라는 걸 부호로 썼었어요. 그 뒤에 만들어진 유원지는 당연히 원자를 쓰게 됐죠. 자,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두 번째 글자를 도면에 부호 한 글자로 선택해서 쓰는 지목이 요 네 개밖에 없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게 출제가 매우 잘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차문자 부호를 쓰는 요 네 가지를 아는가를 굉장히 잘 냈는데요. 수험생들이 대응한 걸 보면 이걸 몰라서 틀린 분들은 드물고 다 실수해서 틀리세요. 그러니까 이걸 소개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 안 하도록 트레이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오는 거 제가 소개했죠? 나옵니다. 근데 실수해서 틀리신다고요. 어떻게 실수하시냐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외우실래요? 네 개를 외우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거 네 개 하는 거를 묻는 거라고요. 대단한 이론 묻는 게 아니고 지적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거 네 개 알면 한 문제 풀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실래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글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차 천원 이렇게 외우셔요. 어떻게 외웠다고요? 장차 천원, 장차 천원, 장차 천원 그렇게 외웠어요. 지금은 딱 보니까 공장용지가 장이구나 이게 보이지만 내 기억 속에 장차 천원만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렇게 공부한다는 것을 출제위원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회 때, 29회 때, 31회 시험에 세 번이나 낸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대한 응징이죠. 응징.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대충 몇 개만 외워가지고 온 분들, 벼락치기 한 분들 틀리라고 이렇게 냈었어요. 목장용지의 부호가 장이다. 이렇게 냈죠. 자, 뭐를 기억했다고요? 장자 천원만 기억한 거죠, 지금. 장자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게. 장자 천원 외운 보람이 있네. 장자 나왔네 하고 이거를 이렇게 맞다고 채점했죠. 틀린 거 골라라가 문제인데 이걸 맞다고 채점하신 분, 이걸 맞다고 체크하고 푸신 분들이 한 30%, 이걸 맞다고 하신 분이 30% 정도 됐어요. 아니죠. 여기 없으니까 두 문자예요. 자, 이런 오류는 출제자가 이미 알고 출제한 건데요. 어떤 오류를 범한 자들을 점수 안 주겠다는 변별력 테스트일까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틀려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편하자고 그냥 장자천원 해놓고 장자를 기억하도록 연습을 해놓고 장자가 나오니까 바로 반응하는 이런 풀이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거죠. 다시요. 나오는 거 제가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시험장 나올 때요. 아차, 실수, 전부 다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80% 이상이. 자,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이 트레이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할까? 틀리지 않게 정확도 있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하죠. 연습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요. 자, 공장, 주차장, 옆, 하천, 유원지로 일단 외우세요. 이걸. 이 네 가지를 재생하기 위해서 암기 코드 동원하는 거고, 공장이라고 일단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지목은 용지죠. 공장은 지목이 아니니까. 공장 용지가 다 알죠. 그래서 공장, 주차장, 뭐 말이 안 되진 않잖아요. 공장에 있는 주차장, 옆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유원지로 조성됐다. 이 말로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공장, 주차장 옆, 하천, 유원지. 이거를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문제, 이 차문자 부호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왔다 그랬고, 또 나온다면요. 이게 여러분들께 드린 힌트입니다. 시험지에 이거를 적어 놓고 푸세요. 이 적는 거 하나를 안 해가지고 80%가 틀린다고요.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이론적으로 어렵습니까, 이게? 네 가지를 정확하게 재생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틀리고, 기억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렇게 동원해서 연습해 두셔야 된다고요. 공장, 주차장, 옆, 하천, 유원지, 장차, 천원 체크하면서 이렇게. 이걸 적어 놓고 푼다면, 적어 놓고 푸는데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21회 때 이것도 나왔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어장의 도면상의 부호는 뭘까요에 대해서 어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이게 맞는 거를 체크를 해볼까요? 양어장의 부호는 뭘까요? 여기 없으니까 양이죠. 그렇게 푸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양어장에 대해서 딱 접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다들 하시는 게 특징이에요. 공부가 덜 된 분들. 시험장에서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풀어요. 양어장 그러면 뭐를 떠올립니까? 일단 물고기잖아요. 조문상으로는 수산생물의 번식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물고기를 한자로 하면요. 고기어자잖아요. 이 고기어자로 보이는 거죠. 양어장은 물고기지. 그럴듯한데 지금 뭐 했습니까? 조문에 있는 룰대로 그냥 적용하고 끝내야 되는 거를 연구했죠. 고민했죠. 그건 100% 제가 오답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 상식으로 푸는 거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상식으로 푸는 거고, 법과목을 상식으로 풀어내는 문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거를 출제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이걸 상식에 부합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출제자는 오류에 빠진 거예요. 법을 공부 안 해도 맞추게 되는 문제를 낸 거예요. 이 변별력 없는 문제잖아요.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법과목은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배제하고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구하는 것부터 이미 오류예요. 생각하고 풀다가 다 틀려버리죠, 이게. 물고기인데? 이거 물고기어로 자꾸 보이는 거죠. 연구해서 푸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네 개 아니고는 다 두 문자다. 이렇게 푸셔야죠. 네 가지 속하지 않으니까 양이겠네. 이렇게 심플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연구하지 마시고. 법학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어도 새로 정립하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식의 수준으로 법과목을 해석해 오는 자체가 오류예요. 그러니까 법은 예습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주에도. 자, 요거 강조드립니다. 요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공장, 주차장 옆, 하천, 유원지 계속 되뇌면서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힌트, 이걸 잊지 마세요. 강조드릴 겁니다. 앞으로. 시험지에 반드시 적고 푸세요. 내가 머리 좋다고 머리요 맡기다가 실수하신다고 이게. 그래서 꼭 적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